네, 이틀째 미사일 도발. 북한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야 이거 뭐 여기저기서 너무 미사일을 쏘니까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이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미사일 도발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시죠.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세 분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라는 인사가 참 어울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좀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7시 40분경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8시 39분경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도 1920km, 비행거리는 한 760km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신 국장님, 이 ICBM은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니까 미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고 또 2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까 우리 남한을 겨냥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오늘 오전의 미사일 도발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뭐 주일 미군 기지 그리고 미 보터까지 동시 타격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7로 추정되는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장거리 그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오전 7시 40분경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쏘아 올린 이동식 발사대에서 지금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고도가 1920km를 올라갔어요. 비행거리 760. 근데 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오늘 발사된 지원을 보면 과거에 이제 화성 12형을 이제 고탄도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직선으로 올렸다 하는 그과 지원이 비슷합니다. 예. 그 당시 20분 비행에 뭐 2000km 고도에 뭐 사거리는 한 70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발사는 좀 특징이 좀 틀려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건 단분리를 안 하는데 네. 이건 단분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ICBM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단분리가 보통 700km 고도에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기존에 쐈던 ICBM 같은 경우는 고도가 3000km 이상 훨씬 높이 올라가서 그게 정점 고도에 형성되는데 네. 2단이 분리되면서 2000km 고도에 다다르기 전에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화성 17 ICBM 발사를 실패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사한 거는 고도가 1920km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ICBM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고도가 한 3000km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고도가 낮았다. 따라서 의도한 대로 발사되지 못한 것 같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9월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회에 의하여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 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잠시 후에 뭐 짚겠지만 어제도 북한이 하루에만 25발의 미사일을 막 무차별적으로 동해, 서해에서 쏘아댔고요. 근데 오늘 잠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오전에 또 추가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나 이런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겁먹지 않고 있는 겁니까? 갈 때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내. 뭐 거의 이판사판식인데 그야말로 지적하신 대로 해가 뜰 때 북한 미사일이 뜨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나왔지만 핵무력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화했습니다. 법제화했다는 건 핵무력을
이전 진지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술핵이죠. 네. 그래서 저런 잦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 진지들을 전선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미사일의 고리 또 진지의 어느 지역에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 이걸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서 고리도 맞고 뭐 우리 청주 비행장 F-35 A가 있는 청주 비행장을 타격한다든지 거리를 맞추려면 그 적당한 계선에 배치해야 되니까 실험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래식 전력을 빼고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겠다. 이것이 결국 지금 북한의 잦은 미사일의 실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 그런 미국 쪽의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례 없는 이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감의 표현이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뭐 이런 미국 전문가의 해석도 있던데 우리 김영우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우리가 저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그 10월 31일에는 북한 그 외무성의 담화가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11월 1일에는 북한 그 박정천 조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면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고 뭐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그렇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라면서요? 그렇죠. 김정은을 제외하면은 북한군 서열 1인데 그 두 가지 담화문 내용을 잘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이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 정권을 말살하기 위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똑같은 말이 외무성 그 담화문에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북한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늘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늘 이제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 추진하는 거, 요구하는 것도 한미 연합 훈련을 완화하거나 보류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한미 연합 훈련을 제대로 실시 못했거든요. 뭐 지휘소 훈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약식으로 거의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열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긴장도 하고 있는데 예. 위협 의식도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에다 대고 위협도 할 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읍소도 할 겸 한미 연합 훈련 하지 말라 말이죠. 그리고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1990년대 초반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작전명이 데저트 스톰 아니었냐 말이죠. 근데 이번엔 비질런트 스톰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 정권 종말을 위한 것이다. 아하. 그렇게 그 비유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도발도 있었고 어제 뭐 여기저기에서 북한이 너무 많이 미사일을 쏴서 정리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 보세요. 지금 그래픽 화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저 지역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뭐 동해에도 쏘고 서해에도 쏘고 어제 하루에만 25발 쐈습니다. 뭐 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제 북한은 또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전방 그 포병 사격 또 100여 발을 또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신 국장님은 현역 시절에 합동참모본부에서 현역 군인으로 재직도 하셨는데 이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보통 뭐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뭐 시험 발사 성격이 많았고요. 예. 뭐 하루에 한두 발 정도 발사하게 된다면 그걸 공개도 잘 안 했어요, 북한이. 아하. 근데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를 봤을 때는 역대급이죠. 이런 적을 본 적이 역대급. 없었는데 예. 뭐 지금 국제사회 영향도 좀 많이 있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역대급 도발로 국제사회 주목을 끌어야 되는데 오늘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오늘 일본까지 지금 긴장이 되는 일을 만들었으니까 예. 아마 지금 북한이 7차 실험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